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6월 26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전형적인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오늘 오르면서 세계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5% 밀린 42,982에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2포인트 내린 6,092를 기록하면서 어제와 같은 포인트를 기록 0%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31% 오른 19,973에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최고치를 경신했던 나스닥 100 지수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0.21% 상승해서 22,237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도 올랐는데요. 0.95% 상승해서 5,493을 기록했고 AI 반도체 지수 1.58% 상승해서 1,287을 기록했습니다. VIX 공포지수 4.12% 하락해서 16.76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20 이하의 수준으로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몇 주간에 VIX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시장 전반에 리스크 선호 형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VIX가 15 아래까지 떨어지면 이제는 주식 담기 곤란해지는 구간입니다. 오늘 다우지수의 하락은 전통적인 산업주들의 부진으로 특히 에너지 섹터에서는 원유 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엑선모빌, 쉐보론 등의 대형 석유 기업들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보잉과 캐터필러, 3M 등의 산업주들도 매도 압력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강세에 힘을 입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오늘 4.33%나 폭등하면서 154.31달러를 기록해서 마의 벽인 150달러를 넘었고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3조 7,6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3조 6,500억 달러를 제치고 다시 한번 글로벌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S&P 500의 보합세는 기술주 강세와 전통 산업주 약세가 정확히 상쇄된 결과인데요. 이는 현재 미국 증시가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술주는 여전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통 산업주들은 경기 회복 지연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4.33% 상승이 가장 눈에 띄는 가운데 다른 기술주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루프캐피털이 AI 칩에서의 독점적인 기술을 이유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무려 2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젠슨 황 CEO가 AI 다음으로 로봇 기술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성장 기회라며 여전한 성장 여력을 강조한 점이 주가를 크게 밀어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44% 상승하면서 비록 시총 1위 자리는 내주었지만 클라우드 사업과 AI 통합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코파일럿 서비스의 기업 도입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오늘 0.63% 상승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가 반등하면서 1위로 복귀했고 글로벌 판매도 15%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일부 확인됐는데요. 또한 차세대 아이폰의 AI 기능 탑재에 대한 기대감과 인도와 동남아 시장 점유율 확대 소식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구글 알파벳은 오늘 2.34% 상승했습니다. 제미나이 AI 성능 개선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점유율 방어 성공이 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유튜브 쇼츠의 수익성 개선과 클라우드 사업의 꾸준한 성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머지 빅테크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메타는 0.49% 하락했고 메타버스 사업 부분의 지속적인 적자와 함께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0.37% 하락하면서 이는 소매 부문의 성장 둔화 우려와 물류비용 증가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빅세븐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테슬라는 오늘 3.79% 하락하면서 327.55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올해 5개월째 유럽에서 부진한 판매 기록을 이어갔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5월 유럽 전 지역에서의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유럽 시장의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테슬라는 시장 성장세에 크게 역행하는 흐름이죠. 이에 투자자들의 우려를 표하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오늘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론은 올 2월에서 5월까지 9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6,619억 원의 매출과 1.9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조사 업체인 LSEG가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 88억 7천만 달러와 1.6달러를 각각 웃도는 수치인데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7%나 늘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인공지능 AI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인 HBM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전 세계 HBM 시장을 주도하는 3대 공급업체 중에 하나로 엔비디아와 AMD에 HBM을 탑재한 메모리 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4분기 6월에서 8월 달의 매출은 10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시장 평균 예상치인 98억 8천만 달러를 역시 웃도는 수치입니다. 마이크론의 최고 경영자 산제이 메우로트라는 AI 중심의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리더십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0.52% 하락해서 마감한 마이크론의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7.5%까지 폭등했었는데요. 마이크론은 가이던스 발표 후에 다시 폭등붐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단기로 투자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실적 발표 후에 7% 이상 폭등했을 때 사신 분들도 계셨을 거란 말이죠.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8.8% 급등했는데요. 월요일에 약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주식 희석과 부채 증가 우려가 번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그러나 기술적 회복과 단기 반등 기대가 작용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이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페덱스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전망에 오늘 3.27% 하락했는데요. 관세로 인해서 2026년도 회계연도 1분기 EPS가 최대 4달러로 예상치보다 낮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6년 회계연도의 연간 매출 가이던스까지 생략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연준의 정책과 앞으로 금리 전망에 대해서 보면 어제 파월이 발표했던 이후 오늘도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한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고 동시에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용시장 안정화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2025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3.9%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수준에서 0.6에서 0.8%포인트의 하락을 의미하고 연내 2회 정도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기술주들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낮은 금리는 기술기업들의 높은 성장성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며 동시에 이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낮춰주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외교적 해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유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됐고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도 일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2기 대중정책이 1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가 여전히 유효한지, 또 특히 AI 관련 기업들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기는 한데요. 나스닥 100 ETF인 QQQ의 경우 540달러를 사상 최고치 돌파한 만큼 550달러 도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통신 서비스 섹터에 대한 관심도 높여볼 만한데요. 스트리밍 서비스 안전화와 함께 5G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전통산업주에 대해서는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졌는데요. 원유 가격의 불안정성과 제조업 회복 지연이 계속되는 한 이들 섹터의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금융주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도 노려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상과 실제 결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기술주들이 오히려 다시 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는데요. 중동 상황의 악화나 미중 갈등의 재점화 등 언제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큰 바람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지정학적 뉴스들,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공격한다, 이런 뉴스들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특히 AI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들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차익 실현 압력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인데요.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술주 비중을 높이되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소비 지출 PCE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파이팅!